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프로테인 C 결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테인 C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이 그렇듯이. 근데 비타민 K 디펜던트예요. 여기 비타민 K가 있어야 얘가 잘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은 작용을 못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이제 항응고작용을 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있잖아요. 쭉 응고인자가 작용을 해서 결국은 프로스롬빈이 스롬빈으로 만들어지고, 이 스롬빈을 이제 T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스롬빈에 의해서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이 되면 그게 실의 원료가 돼서 이 실이 막 이렇게 엉키면 그거에서 혈전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프로테인 C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항응고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이 프로테인 C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프로테인 C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혈관이고요. 요 그려놓은 세포들은 얇은 이 세포의 층은 내피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내피 세포로 이루어진 내피층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이제 내피 세포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테인 C는 이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내피 세포의 어떤 이 리셉터, 수용체에 달라붙어 있어요. 엔도셀리알 프로테인 C 리셉터라고 하는 부분에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이 스롬빈 여기 있죠. T라고 써 있는 거. 이 스롬빈이 이제 스롬보 모듈린에 붙어서 이렇게 이 세포 내피 요쪽에 가까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스롬보 모듈린도 이 내피 세포에 붙어 있으니까 스롬빈이 딱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나다니다가 프로테인 C를 딱 발견을 해요. 그럼 얘가 빵 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탁 끊어지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APC가 됩니다. 결국 Activated Protein C가 되는 거죠. 결국 활성화된 프로테인 C가 돼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혈소판으로 가요. 혈소판으로 가서 여기에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혈소판 표면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또 프로테인 S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 C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 딱 달라붙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응고인자 중에서 5A 그리고 8A 5번 응고인자, 8번 응고인자 A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활성화된 형태죠. 이 활성화된 형태의 응고인자 두 개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응고인자를 잘라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항응고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되겠죠.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원래 이걸 제가 다 그려가면서 할까 하다가 사실 좀 영상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항응고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이 조사를 해보니까 항염증 작용도 하고 또 이 내피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녀석 느낌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테인 C, 이걸 만드는 유전자가 뭐냐면 PROC라고 하는 진이에요. 여기 유전자에서 이 C 단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항응고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스롬보시스, 혈전증이 생기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테인 C가 감소하면 이제 혈전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감소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약간 복습하는 개념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특이한 상황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유전자 돌연변이 말씀을 드렸죠. PROC라고 하는 유전자의 뮤테이션. 그럼 당연히 못 만들어지니까 감소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이 프로테인 C가 감소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DIC. 이거는 이제 혈관 내에서 막 응고가 일어나는 거죠. 막 응고가 일어나면 응고인자들도 소모되지만 반대로 항응고인자들도 같이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항응고인자에 해당되는 프로테인 C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질환입니다. 아까 프로테인 C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간질환이 심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응고인자도 결국 어디서 만들어요? 응고인자도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결국
우리가 응고인자가 이만큼, 항응고인자 이만큼,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게 둘 다 감소한 상태에서 균형이 다시 이루어지겠죠. 간질환이 심하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Rebalanced Homeostas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호메오스테시스가 항상성이잖아요. 근데 둘 다 감소해서 여기에서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Rebalanced Homeostasi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느 하나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안전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염증입니다. Infection. 그러니까 뭐 감염증이 되면 또 여러 어떤 이런 DIC 뭐 다른 상황에 연계해서 프로테인 C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의 감염증에서는 사실 별로 보고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아주 심한 감염증에서는 이제 보고된 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독증, 유레미아가 이제 요독증이거든요. 이건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어때요?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쓰레기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독, 소변이 그냥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이 이 프로테인 C의 활동을 좀 방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테인 C가 감소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암의 어떤 치료 과정 중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요게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와파린입니다. 와파린. 그러니까 와파린에 의해서 프로테인 C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파린은 원래 뭐예요? 와파린은 원래 항응고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전증이 생겼을 때 와파린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항응고제인데, 하지만 얘가 특이하게도 일시적으로 이 프로테인 C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프로테인 C를 감소시키면 프로테인 C가 항응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소하니까 응고를 오히려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와파린 아무리 써도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유전적으로 이 프로테인 C의 결핍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결핍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와파린을 쓰게 되면 얘가 거의 뭐 제로로 감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합병증이죠. 와파린 인듀스드 스킨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와파린에 의한 피부 괴사,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좀 특이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와파린 말고 다른 항응고제 있잖아요. 헤파린이라든지 다이렉트 팩터 10A 이니비터라든지 폰다파리녹스, 나비가트란, 이건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죠. 그래서 이런 다른 항응고제는 별로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특이하게 와파린이 이 프로테인 C를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측면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프로테인 C 결핍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빈도가 굉장히 드물죠. 일반 인구에서는 0.2에서 0.5% 정도밖에는 생기지 않고요. 이 혈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2%에서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핍이 있으면 정맥 혈전증의 위험도는 7배 증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와파린에 의한 그 피부 괴사, 와파린 인듀스드 스킨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는 와파린에 의해서 프로테인 C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과응고 상태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돼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피부가 보라게 변하고 심하면 괴사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죠. 특히 신생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네오네이탈 펄퍼라 풀미카, 그러니까 피부가 보라게 변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신생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핍을 진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프로테인 C의 어떤 레벨을 측정을 해서 그게 내려간 거를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누가 이런 검사를 받아봐야 되느냐, 의심이 될 때 해야 되겠죠. 뭐 반복적으로 정맥 혈전증이 생겼거나 좀 특이한 위치,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 뭐 대뇌 정맥이라든지 뭐 하지 정맥이 아닌
좀 메센테리라든지 뭐 이런 정맥에 생겼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5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서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와파린 인듀스드 스킨, 와파린을 썼더니 막 뭐 이런 게 생겨. 그러면 이거 좀 이런 유전 질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항응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항응고 치료. 그러니까 정맥 혈전증이 있을 때 항응고 치료를 하는데 이때 와파린 쓰면 될까요? 아까 와파린 인듀스드 스킨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와파린을 쓰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도학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롬보시스가 없는데 만약에 굉장히 하이 리스크다, 좀 생길 가능성,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좀 수술 받는 거 그리고 분만을 하는 거를 임신 중이라면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프로테인 C가 결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인 C를 예방적으로 좀 주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건 정말 완전히 전문가 영역인 것 같아요. 요런 제재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경우에, 근데 산모가 위험한데 이 결핍이 있어. 그러면은 분만이나 이런 수술을 받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출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좀 특수한 혈액 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파린 인듀스드 스킨 네크로시스가 왔다. 그럼 그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게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정말로 진단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고, 일단 와파린에 의해서 생긴 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와파린을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와파린을 리버스 시킬 수 있는 비타민 K를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응고 상태니까 항응고를 할 수 있는 unfractionated 헤파린, 이건 다른 기전으로 작동하거든요. 얘는 이제 안티스롬빈의 작용을 올려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와파린하고는 좀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투여해서 항응고 작용을 좀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 C가 부족해서 일단 생긴 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프로테인 C의 농축된 제제 또는 이 프리 플라즈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투여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프로테인 C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